안녕하세요, 김프로입니다. S450 포매틱 롱바디 모델입니다. 이 앞 측면 쪽으로 사고가 좀 이렇게 있었습니다. 이렇게. 근데 엔진과 미션과 뭐 주요 골격들은 크게 데미지가 없었고, 뒤쪽도 조금 이렇게 사고가 좀 있었네요. 백판넬 리어 패널이 손상을 입었고, 밑에 머플러들이 이렇게 손상을 좀 입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보험사에서 분손 처리가 됐습니다. 분손이나 전손 처리가 돼서 경매로 진행이 됐고, 그거를 갖다가 김프로가 사와서 잘 수리해서 시세보다 좀 저렴한 금액에 이렇게 공급을 하면 이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혜택을 보죠. 왜냐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에 살 수 있기 때문에. 그런데 그분들은 혜택을 보지만 실제로 이 차량을 운행했던 차주분은 과연 분손 처리로 보상받은 게 정말 최대한 잘 받은 건가, 잘 처리한 건가,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분석을 제가 할 거고요. 그 분석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차량 가액, 이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차량 가액이 얼마 잡혔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. 삼성화재 다이렉트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있어요. 확인 한번 해볼게요. 보통 보험사는 차량 가액이 한 80% 정도 수준, 이 정도가 항상 잡히더라고요. 통상적으로 뭐 60%밖에 안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새로운 자동차 구매해서 차량 번호를 이렇게만 넣으면 자동으로 이 차량 번호를 따라서 상세 모델명하고 차량 가액이 자동으로 뜹니다. 2019년 2996cc S450 포매틱 롱바디 5인승 해서 차량 가액이 9,060만원 나왔습니다. 차량 가액 잡히는 거는 기존에 사고가 있었던 없었던 20살이 들던 뭐 40살이 들던 나이하고도 전혀 상관없고요. 그리고 주행거리가 이게 만 킬로냐 뭐 20만 킬로냐 이런 부분도 전혀 상관없이 그냥 19년식에 이 모델이면 그냥 이 금액 잡히는 거예요. 차량 가액이 9,060만원 잡혔다 하면 이거는 분손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 가액만큼을 보험사에서 차주한테 보상을 해줍니다. 전액을. 그러면 9,060만원을 받은 거예요. 전손도 그렇게 보상을 다 해주는 건데 분손도 보상을 다 해주는 거네? 예, 맞습니다. 이전 등록 비용, 이게 중고 시세가 뭐 한 1억 정도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전 등록 비용도 거의 한 8,900만원 정도 들어가죠. 7,800만원. 그거까지 다 보상을 해주는 게 전손 처리다. 그리고 이전 등록 비용까지 지원을 해주지 않고 순수 차량 가액만 지원해 주는 거는 분손 처리다. 분손 처리할 경우에 이제 보험사에서는 9,060만원을 어떻게 물어주느냐. 이 차량을 경공매 매각에 띄웁니다. 예, 사고 난 상태로.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차량에 대해서 7천만원 정도에 내가 사가겠다 이 상태로 해갖고 입찰을 넣었어요. 그러면 7천만원과 9,060의 차이 2,060만원 정도의 차액 금액만 보험사에서 더 얹어서 9,060만원을 맞추는 겁니다. 그래서 차주한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. SK 엔카라고 대한민국 1등 포토 사이트죠. 중고차. 여기에서 이제 이 차량이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를 한번 따져볼게요. 가솔린의 살인이고 S450 롱바디 포매틱, 그리고 지금 연식은 19년식입니다. 이 차 같은 경우는 현재 주행거리가 한 49,000km 정도 주행을 했어요. 기존 사고는 없었고요. 이번이 첫 사고고 새 차 뽑아서 지금까지 이분만 혼자만 탔던 차량이고, 주행거리 나열 순으로 해서 대여를 싹 했습니다. 그 리스차를 일단 배제를 하고요. 자, 19년 7월식에 한 3만 킬로가 조금 안 됐네요. 보시면 완전 무사고 차량이네요. 성능 기록 부상으로. 그리고 보험 이력도 한번 볼게요. 차 이력이 한 2회가 있는데 한 330만원. 벤츠 S클래스에서 보험 이력 330만원이면 솔직히 껌값이죠. 별거 아닙니다. 그래서 이건 완전 무사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는데 1억 1,590 정도 하네요. 그리고 한 10,000km 정도 더 많은 한 40,000km. 차는 미쳤네요. 가격이 뭐예요? 1억 2,999만. 좀 미친 것 같습니다. 얘는 배제하겠습니다. 미쳤습니다. 얘는 시세를 볼 때도 이런 거 걸러낼 줄 알아야 돼요. 이게 1억 3천만원 가까이에 써있다 그래갖고 이게 시세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.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. 45,000km. 요게 지금 현재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차하고 스펙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이것도 무사고 차량 맞고, 보험 이력상으로는 한 건 있었고요. 410만원 정도 처리를 했네요. 이것도 벤츠 S 치고는 껌값 수준입니다.
무사고라고 인정해도 될 정도의 보험 이력이고요.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억 한 800 정도. 이거는 이제 그 벤츠 중고차 사업부인데 사업부에서 내놓은 5만 킬로짜리 차량이 1억 1,100에 걸려 있어요. 그죠? 여기는 거의 할인 안 해줍니다. 거의. 그래서 완전 무사고에 5만 킬로 좀 안 되는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00에서 1억 700이다. 시세. 무사고 시세 1억 500 잡을게요. 1억 500. 그냥 보수적으로다가 1억 500 잡고. 자, 여기서 시세 끝났습니다. 자, 다음으로 할 일은 이 차량의 사고 난 데미지를 보고 수리가 다 완성됐을 때 이 차의 사고 데미지로 인한 중고차 가치의 감가 될 만한 금액, 그 금액이 얼마인지 또 분석을 해야 되는데, 이 본네트가 이제 많이 찌그러졌죠. 여기 알루미늄입니다. 그래서 본네트는 무조건 교환이 들어가야 되고요. 앞 범버는 100번 1000번 교환돼도 사고 유무에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. 감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앞에 라지에이터 서포트 판넬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. 이것도 이제 교체가 들어가야 돼요. 근데 이 앞에 멤버라든지 인사이드 패널 이쪽으로는 크게 데미지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골격 쪽으로는 크게 데미지가 없다,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, 앞쪽으로는 본네트와 이쪽 휀다와 라지에이터 서포트 판넬 세 가지가 교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뒤쪽으로 한번 볼게요. 트렁크 도어도 당연히 교체가 들어가야 되고, 뒷 범버는 상관없지만 뒷 범버 안쪽에 있는 리어 패널이라고 있습니다. 리어 패널은 판금 또는 교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리어 패널 같은 경우는 골격에 해당되는 부속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무사고가 아니고 유사고차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감가 사유가 어느 정도 잡혀요. 보험 이력 상으로도 몇 천만 원 정도의 보험 이력이 잡히겠죠. 이 분손은 전손과 달리 뭐 전손 일회, 침수 일회, 사고 일회 이런 게 안 잡히고 그냥 일반 보험 처리,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하면 그 수리 금액이 보험 이력에 남는 것처럼 금액으로 남는데, 시세 분석하면서 말씀드렸지만 200~300만 원 정도 처리되어 있는 거는 그것은 껌값이기 때문에 크게 관여치 않지만 100~1000만 원 정도 건이 있다. 그거는 그 등재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감가 사유에 해당이 되겠죠. 1000만 원 정도, 1000만 원 정도의 감가를 잡아야 될 것 같다. 시세적으로.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.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마다 다 달라요. 어떤 사람은 500만 원만 감가 잡아도 되지 않겠냐 하는 사람도 있고,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. 근데 저는 많은 경험과 바탕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잘 분석을 한다고 지금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, 자신을 하기 때문에 저는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. 차 수리를 했을 때 팔릴 수 있는 시세가 1000만 원 감가를 잡히면 한 9,500 정도의 시세 형성이 되겠구나,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. 수리비를 이제 뽑아야 돼요. 수리비를 뽑는 기준 자체가 센터에서 뽑는 기준과 가성비 있는 수리를 할 수 있는 일반 수리, 이 두 가지를 다 뽑아야 돼요. 만약에 센터에 입고됐다고 하면 이게 수리비가 과연 얼마가 나왔을까? 제가 지금까지 일해본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거에 대한 수리비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는 뽑혔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. 보수적으로 잡고 이것도 5천만 원으로 잡겠습니다. 센터 수리비. 자, 그러면 이제 일반 수리비를 뽑아야 돼요. 일반 수리비는 말 그대로 가성비 수리비이기 때문에 애프터 부속도 사용하고 중고 부속도 사용하고 신품 부속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최대한 수리는 완벽하게, 수리 비용은 아주 낮게, 이렇게 하는 게 일반 수리죠. 일반 수리로 이제 뽑았을 때 원가만 한 10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. 1000만 원.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끝났습니다. 이제부터는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. 제가 지금 설명을 했는데 동영상이 안 켜졌네요. 혼자 뻘짓거리했네요. 자, 이미 써놓은 거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. 보험사 분손 처리를 했을 때 차주님 배상이 9,060만 원의 배상이 나갔다라고 했습니다. 만약에 이 방식을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? 센터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수리 견적이 보수적으로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부가세 10%를 뺍니다. 그럼 500만 원 빠지죠. 4,500만 원에서 여기에서 미수선 진행 합의율은 한 80%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협의가 이루어집니다. 그러면 3,600만 원 정도가 지급 금액이 되는 겁니다. 미수선 지급 금액 3,600만 원이고, 그리고 아까 제가 무사고 시세가 1억 500인데 근데 한 사고에 대한 감가 사유로 인해서 1000만 원 빠진 9,500 정도가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세 형성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 9,500만 원에서 수리 원가 1000만 원 마이너스 하고요. 그리고 상사로 명의전하고 차량 견인하고 수수료 들어가고 이런 부대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의 전후 발생합니다. 그리고
이걸 수리하는 수리 업체에 공임이 들어가겠죠. 한 3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수리 공임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몇천만 원이 돈이 이 차에 묶였고 수리를 완벽하게 또 판매하는 과정, 또 몇 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몇천만 원이 차에 잠겨 있고 돈이 잠기는 기간, 그리고 판매하는 기간,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해서 차량에 형성되는 가치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여되는 자금이 크고 시간도 투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세죠.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 판매 마진은 한 800만 원 전후를 봅니다. 그러면 7,200만 원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네요. 자, 그러면 자 보자고요. 미수선 처리 방식을 해서 보험사에서 수령하는 미수선 배상금 3,600만 원. 그리고 이 차량을 현재 김프로한테 넘긴다 했을 때 김프로한테 차량 대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사고 난 상태로 대금 7,200만 원이면 1억 800만 원이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. 이 전차주분은 9천만 원 배상받고 차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. 이건 고객님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 보험사에 그 농락에 농간 당하지 마세요.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. 근데 이 전차주님은 이걸 선택하신 거야. 보험사가 얘기를 하니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. 근데 9천만 원 받았어. 9천만 원.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는 1억 800만 원. 보수적으로 계산을 안 했다고 하면 1억 1천만 원이 넘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건 2천만 원 정도의 차익이 생긴다. 2천만 원 정도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케이스가 된 거예요.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? 그죠? 한 가지 방법은 또 있어요.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조금씩 추돌 당해갖고 망가지긴 했지만 뭐 크게 수리만 잘하면 엔진 미션 뭐 데미지 없었고 골격에 큰 데미지 없었으니 운행하는데 문제 없겠다. 그럼 더 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저한테 전화 주셔서요, 저희한테 수리만 맡기셔도 됩니다. 수리만 맡기면 미수선 배상으로 3,600만 원을 배상받고 수령하고 수리비로 1,300 지불하고, 그러면 3,600에서 1,300 빼면 자 2,300 남습니다. 차를 수리도 해서 앞으로 더 타도 되고, 그리고 주머니에 2,300만 원이 남았네. 2,300만 원은 이 차가 이번에 사고 난 거에 대한 보상. 나중에 차 팔 때 사고 났다라는 이유로 나중에 어느 정도 감가상환이 될 거잖아요. 근데 이 보상 남은 만큼 훨씬 더 적게 감가가 된다. 충분한 보상 가치가 되겠죠.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, S클래스 S450에 대해서 왜 이렇게 처리했냐, 왜 이렇게 처리했냐, 분선 처리했냐, 이거 잘못된 처리다. 이거 그냥 길바닥에다가 2천만 원 그냥 버려버린 꼴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결론 지을게요. 보험사에서 전손 처리를 하면 지급 결의서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런 지급 결의서를 나중에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김프로가요, 한번 이 S450 포매트 롱바디죠, 이 차량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잘 보셨나요? 이해가 조금 안 됐나요? 제가 아직은 좀 설명하는 법이 좀 서툰가 봅니다. 좀 더 연습을 해서 좀 더 쉽게 간단하게 계속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저를 이제 제 정보가 좀 마음에 드셨고,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, 이런 걸 또 처리해 주는 김프로가 있구나,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. 사고 나면 이 대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냥 사고 났을 때 현장에 출동한 뭐 견인차, 뭐 보험, 뭐 보상팀에서 나와가지고 아시는 데 있냐, 협력업체로 들어갈래,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무조건 믿지 마세요. 믿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. 일단 김프로 그 전화번호 저장해 놓으시고, 사고가 당연히 나면 안 되겠죠. 근데 혹시라도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을 경우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24시간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요, 제가 바로바로 즉각 대처를 해드리고 가장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는 분선 처리가 좋을까, 전선 처리가 좋을까, 아니면 미수선 처리가 좋을까, 아니면 뭐 자차 가입 안 돼 있다? 그럼 일반 수리 비용을 얼마 나올까? 음주 사고 났다? 근데 수리해서 더 타고 싶다? 아니면 음주 사고 났는데 그냥 이 상태로 헐값이라도 팔고 싶다? 헐값을 팔지 마세요. 저한테 연락 주세요. 제가 다 분석해 드릴게. 차량 같이 다 분석해 드리고, 헐값을 넘기지 마세요. 다
본인 돈입니다. 네. 자, 재산을 지키고 자기 돈을 꼭 지키자. 자, 지금까지 김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우와.